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오전 10시 19분 3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코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업비트의 신규 상장 코인들이 있었죠. 1인치 네트워크서부터 해가지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서도 신규 상장이 일단 이루어지면은 기존에 있던 코인들 자체가 흔들림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죠. 어제 1인치 그 다음에 또 한 코인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코인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흔들림이 나온 코인들은 그날 당일 저점이라는 건 뭐죠? 1인치 네트워크부터 해서 신규 상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흔들렸던 코인들 다시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흐름을 무수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제 코인과 이더리움도 흔들림이 나왔지만서도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저점 분할 매수만 했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매수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어제 흔들림이 나왔죠. 어제 이 부분 대략 7,400만 원 근처가 21선 근처가 되는데요. 21선 근처를 단기간 잠깐 깨고 일단 흔들림이 나왔죠. 그 깨고 흔들림이 나온 기준 중에 하나는 신규 상장 코인들 때문에 그렇다. 즉 언더슈팅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언더슈팅 이후에 다시 복귀에 대한 부분, 기존의 가격을 다시 회귀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빠진 부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규 상장 이후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면 현금이 있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리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울러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코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체인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체인링크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의 저점이 34,330원인데요. 저는 이 저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5,000원 이하부터 해서 33,000원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리셔야 돼요. 노리셔야 됩니다. 왜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죠. 어떤 것 때문에? 신규 상장 때문에. 그러면 신규 상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기존에 관심을 갖고 노려봤던 코인들에 대한 부분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저희 쪽 지유투자클럽 쪽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상세하게 내용 전달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인링크처럼 아주 좋은 코인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분할 매수, 신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그냥 보유하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때문에 수급이 잠깐 공백, 즉 빠져가지고 조정이 나왔던 코인들이 다시 이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유를 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리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폴리곤, 퀀텀, 왁스, 엔진코인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렇게 진폭이 큰 가운데서도 고점을 더 높였고요. 차트를 더 길게 만들면은 최근에 고점 부분을 돌파한 흐름입니다. 돌파 이후에 눌림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서 하지만 고점을 높여 놓은 상태 자체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을 높이고 나서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서도 눌림 이후에는 재차 상승에 대한 과정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 왜? 이것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뭐냐? 신규 상장 때문에 수급의 공백 때문에 진폭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권 또는 빠지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코인들 자체는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인링크, 그 다음에 엔진코인, 왁스 이런 것들은 신규에 대한 부분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셔라 라는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체인링크처럼 좋은 코인, 고래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은 21선 자체를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살짝 깼다. 하지만 21선을 복귀만 해주면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21선 자체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코인,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21선 회귀, 복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은 21선 자체를 깨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엔진코인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는 35,000원 근처 또는 이하 33,000원 근처까지는 열어두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리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 때문에 흔들린 코인들은 추후에 다시 신규 상장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를 할 수 있다, 복귀를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